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진로학교의 신재입니다. 예, 오늘은 학부모 진로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정한 흥미를 찾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정한 흥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진로 설계의 시작은 우리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알기입니다. 제대로 알기.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부모님들이 주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한다, 뭐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의 특성을 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진로 3요소라고 보통 이론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요. 아이의 어떤 특성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좀 중심적으로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흥미. 아이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적성. 적성은 이제 소질이나 능력, 잘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세 번째는 성격. 이제 타고난 기질 있죠. 아이의 특성. 예. 이렇게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다든지, 오히려 좀 더 독창적인 그런 생각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흥미와 적성, 성격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때로는 구분해서 관찰하시고 때로는 또 종합적으로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라고 해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강조했죠. 내가 나와서 내가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보고 직접 키운 영향을 준 자녀라고 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또 본인들의 특성에서 오는 왜곡, 또 편견, 고정관념, 또 어떤 부족함, 부실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겸손하게 부모님들 자신의 장단점을 좀 알으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진로, 자녀 진로 지도를 해주시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교육학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그 부모님들께서 흥미면 흥미, 적성이면 적성, 성격이면 성격 그러한 부분을 관찰해 주시는 게 좋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이제 진정한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흥미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예, 흥미의 정의, 흥미의 뜻, 좋아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뜻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흥미입니다. 예,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미술을 좋아한다, 체육을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만화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또 싫어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좀 명쾌하긴 하죠.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기 아니라 성인들도 대학생이나 성인들도 어떤 직업을 정할 때 진로를 설정할 때 주로 흥미 요소를 가지고 정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좀 맹점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바로 흥미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좀 개념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화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게 감정적인 거죠. 좀 더 감정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개념입니다. 흥미랑 유사 영어로 이제 like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선호도 영어 여부를 떠나서 이제 흥미랑 가장 유사한 게 저희가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제가 like 얘기를 한 게 이제 love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흥미, 사랑 유사한 딱 감정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사랑이 아주 부풀어 오를 때는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모든 것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맡겨도 다 잘해줄 것 같고 또 영원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예. 결혼을 하거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도 오래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라는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 객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너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인들조차도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제 진정한 흥미로 사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또 흥미의 어떤 하나의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어렸을 때부터의 흥미가 성인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흥미의 여러 대상들, 흥미 자체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고, 그죠? 예. 실제로 제가 과거에 청소년 상담할 때 뭐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직업적인 흥미가 너무 많은 아이가 있고요. 뭐 예, 변호사, 뭐 교사, 뭐 또 과학자, 뭐 심지어 국정원 직원 뭐 그런 식으로 흥미가 너무 많아도 사실은 답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반대로 이제 흥미가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중학교 때 중1 때 흥미가 뭐 중3 되니까 또 바뀌고 뭐 중학교 때 흥미가 고등학교 되니까 바뀌고 심지어 대학생이 돼서도 바뀌고 대학생 또 졸업할 때 바뀌고 예, 또 30대에도 바뀌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흥미라는 것이 좀 개념 자체가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좀 쉽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의 진정한 흥미일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신 이후로는 부모님들 꼭 진로에서 흥미 얘기할 때 진정한 흥미, 뭐 여기도 써 있죠. 지금 이 진정한 흥미라는 그 앞에 세 자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흥미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흥미 얘기할 때로 야, 너의 진정한 흥미가 뭘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뭐 이게 진짜 너가 좋아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의 주관성에서 오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진정한 흥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아이가 뭐 게임도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야구도 좋아하고, 뭐 댄스도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정한 흥미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진정한 흥미를 확인하는 방법을 크게 제가 네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흥입니다. 감흥이 뭡니까? 예, 좀 어려운가요? 좋은 감정, 좋아하는 감정,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막 기분이 별로였어요. 근데 그것만 시작하고 또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주로 뭐 우리 남자애들은 뭐 게임이나 운동 같은 거죠. 그런 거 할 때는 뭐 그냥 공부하느라고 뭐 딱 책 한 30분 보면서 막 머리 쥐어뜯다가도 야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뭐 또 30분 게임할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또 표정이 밝아지죠.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대상을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자꾸 미소가 좀 생기고 그걸 하는 동안만큼은 또 엔돌핀이 생겨야 돼요. 예. 근데 뭐 덤덤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흥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아동기 청소년기 때는 아이들이 주로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부모님들이 자꾸 좋다고 하거나 부모님들이 그걸 했을 때 자녀가 그거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 막 좋아해. 그러면 아이가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게 감흥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예,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정한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몰입입니다. 몰입. 예, 집중. 예. 자, 진정한 흥미 대상을 가지고 뭔가 할 때는 또 집중이 잘 되고 시간이 빨리 가요. 예, 우리가 집중을 잘할수록 시간이 빨리 가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극장에서 그죠? 뭐 또 가장 인기가 많고 재밌는 영화. 보시면 이상하게 똑같이 2시간짜리 영화인데 어떤 영화는 한 5분만 봐도 막 벌써 시간이 언제 가나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극장 언제 나갈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영화는 이제 막 한 30분 본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진짜 좋아하는 대상일 때는 집중이 잘 되고 그 결과로 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이 사례인데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요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또 진로 전문가인데
뭐 나름 좀 이렇게 친구 통해서 유명한 뭐 요리 하시는 베이커리 또 요리를 하시는 분 집에 좀 보냈어요. 뭐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실습하는 걸 좀 한번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뭐 중학생 언니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뭐 한참 뭐 이렇게 몇 학년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체험이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만나자마자 이제 차에 태우고 제가 뭐라고 물어봤게요. 예. 보통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야, 오늘 뭐 재밌었니? 요리? 뭐 베이킹 뭐 했어? 뭐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저희 아이한테 야, 누구누구야? 금쪽아, 예, 너 오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이제 바로 그냥 시간이 정말 빨리 갔대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얘가 진짜 요리나 뭐 베이킹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 다른 뭐 이제 부담도 안 주면서 아이의 진정한 흥미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정말 뭘 할 때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막 안 오고 그럴 때 있죠. 물론 부모님들 공부할 때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예, 근데 뭐 그게 아이마다 또 이제 타고난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몰입하는지 여부. 예. 혹시라도 이 몰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유명한 또 학자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책도 아마 책 찾아보시면은 나올 텐데 뭐 칙센트 비아이 교수님이라고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예, 제가 조금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몰입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몰입 여부를 가지고 진정한 흥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또 요소가 있습니다. 활동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흥미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아이가 뭔가 진짜 좋아한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거를 그냥 뭐 감상하거나 그냥 보고 머릿속에서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한다면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뭐 요즘은 좀 예전보단 덜한 것 같습니다만 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 아이돌 되게 좋아하는 여학생들 특히나 뭐 좋아하는 가수들, 뭐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들 이제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면은 진짜 좋아하는 그 중에서 제일 핵 인싸? 예, 제일 이제 좋아하는 그런 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들이? 예, 논산까지 가요. 논산 훈련소 입소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정문 앞에서 뭐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뭐 새벽부터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꽃다발 들고 막 또 플랜카드 들고. 어쨌든 구체적인 활동이죠. 그만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을. 그죠? 뭐 또 콘서트 같은 거 저도 원어원 뭐 다행히 한 그 저희 아이가 좀 뭐 아주 음, 뭐 오랫동안 좋아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좀 해체가 됐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라 원어원 막 좋아하니까 막 정말로 평소에는 그런 콘서트 같은 거 관심 없다가 아이가 막 엄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제 성격상 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을 그때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원어원을 좋아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무언가 진짜 좋아한다고 할 때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다. 뭐 단순히 그냥 뭐 음악을 예로 들면은 그냥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음악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감상을 떠나서 뭐 직접 악기를 배우려고 하고 또 악기를 배워도 또 예, 좀 더 제 열심히 더 잘 하려고 하고 또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뭐 영화 같은 것도 실제로 유명한 영화 감독님들 보면은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한 건 당연하고요. 막 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으로 단편 영화 만들기 시작하고 또 대학교 가서 전공이 전혀 영화와 관련되지 않은 전공인데 일반 문과나 뭐 이과를 나왔는데 동아리 들어가서 영화 제작을 막 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로 아이의 진정한 흥미인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네. 오랫동안 유지되는 흥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억하세요? 오늘 첫 부분 강의에서 제가 이제 흥미의 특성 얘기할 때,
감성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 흥미라 변화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흥미, 좀 쉽게 지나가는 흥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기 때는 뭐 또 아이들 특성상 경험을 많이 못 해보니까 이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 더 새로운 세상을 접해보니까 더 좋아하는 게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업으로 이제 흥미라는 요소로 직업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흥미인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청소년 상담할 때도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했는지,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좋아했던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단순히 이제 무엇을 좋아했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는 게임은 몇 학년 때부터 좋아했냐, 뭐 피아노는 몇 학년 때부터 좋아했냐, 뭐 그죠? 뭐 실험하는 거는 뭐 언제부터 좋아했냐, 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요소도 진정한 흥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세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진로 설계, 아이의 진로 설정을 위해서 흥미, 적성, 성격 세 가지 이제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흥미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흥미를 활용한 진로 설정법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뭐 아이 자체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이제 흥미를 많이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뭐 꿈이 뭐니?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대부분 흥미를 기반으로 하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흥미라는 것의 특성,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다. 개념 자체가. 그래서 바뀔 수 있고 또 변화의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냥 흥미, 단순히 흥미를 가지고 직업을 정하는 건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흥미? 진정한 흥미인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청소년기 때,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뭐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흥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청소년기 때는 흥미 대상이 없어도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직업 탐구를 더 많이 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만큼 경험한 게 적어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나이대 연령대에서 여러 흥미 중에서 내가 최선으로 가장 좋아하는 흥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흥미에 가까운 이제 흥미 요소, 흥미의 대상 활동을 부모님이 찾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하나 제가 한 화면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흥이 있는지, 이제 그것만 하면 애가 기분이 잘 좋아지고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지, 몰입이 잘 되는지, 그냥 밥 먹으라고 뭐 5번을 불러도 안 오고 막, 뭐 졸려도 막 하고, 그죠? 공부 시험 기간에도 하고 몰입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진정 흥미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활동, 말로만 그냥 좋아하고 친구 따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굉장히 진정한 흥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뭐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아마 못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뭐 수학이나 과학, 물리 이런 것도 진짜 흥미가 있는 아이들은 그걸 막 파고들어요. 신기하죠. 지속 가능성,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청소년기 때 그냥 지나가듯이 뭐 한 몇 개월 친구 따라 또 관심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로 설계를 하면, 설정을 하면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요소를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에 2-3가지만 확인돼도 우리 아이 이게 진정한 흥미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뭐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흥미가 높은, 흥미가 확실한 대상일 수 있겠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기직저직 진로학교 학부모 진로 교육인데 2번째 강의, 진정한 흥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